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쉬운 건 지나가고요. 그렇게 할게요. 14번인 건데 그 사례 문제 나오는데 뭐 사례 문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쭉 보시면 그 답이 보이거든요. 사례 문제인데 그 쉬운 거죠 이거. 봅시다. 갑은 처을과 부부싸움 하다가 부부싸움은 죽입니까? 하다가 화가 나서 밑줄 폭행 고의로 을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폭행이죠. 을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일단 뭐예요? 갑이라는 놈은 폭행치사가 되겠습니다. 이후 갑은 자신의 집에 화재범에 들어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버렸고 집은 전소가 되었습니다. 범죄가 뭐겠어요? 현주 건전물 방화죄입니다. 그 후 갑은 경찰에 자신의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을에게 사망했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기미수죠, 사기미수. 그런 겁니다. 옳지 않은 건데 1번 질문이에요. 처을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물론 방화죄는요, 현주 건조물 이 말이 앞에 생략된 거라 볼 수 있겠죠. 2번 질문이에요. 만약 살인의 고의로 을을 실신케 한 다음에 아직은 을이 안 죽었죠? 실신이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집이 방어해서 수색해야겠다. 뭐요? 통틀어서 부진정 결과 저주범. 뭐요? 포괄해가지고 현주 건전물 방화치사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3번 질문이에요. 보험금 지급 청구를 내서 허위의 보증금 지급 청구 적성에는 사무소의 무효유죄에 해당한다. 맞는 겁니다. 지금 갑이 쓴 거죠? 갑이 뭐 쓴 거예요. 갑이 쓴 거니까 갑이라는 놈은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록 허위를 쓰더라도 통틀어서 사문서 위조에 무효유죄니까 처벌할 수 없지만은요.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지 않습니까? 사기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미수가 맞는 것이고 답은 4번이에요. 뱀을 은폐하기 위해서 탁자에 불을 붙인 다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닌 거죠. 증거인멸은요 언제나 뭐예요?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합니다. 지금은 가벼운 놈은 타인이 아니고 자기의 형사 사건이니까 자기 형사 사건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어떤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뭐 다른 건 될지언정 뭡니까?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지나가셔서 그 문제 15번인 건데 바로 계속범 내겠습니다. 아 이거 요즘에 뜨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거 계속 나옵니다. 즉시범, 계속범 계속 나와요 이거. 유행같이 뜨고 있는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만은요 한번 더 합시다. 아 이거 또 하는 겁니다. 맨날 하는데 이거. 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즉시범이 있죠. 즉시범. 그 다음에 계속범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상태범이라 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말이죠. 요런 거보다는 이 즉시범 요 말을 더 잘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살인죄가 들어갑니다. 살인죄가 들어가고요. 대표적으로 뭐 감금죄가 들어가는데 이제 판례가 계속 떠요 이거. 그래서 판례가 뜨는 것이 이제 시험 잘 나오는데 어떤 게 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오는 체포죄도 있습니다. 교통방해.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응? 또 뭐가 있을까요? 직무유기도 있죠. 직무유기도 있는 겁니다. 이따 또 나와.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살인죄가 대표적인데 이것도 이따 나옵니다. 명예훼손죄. 이것도 바로 즉시범이라 보는 거죠. 좀 더 있는데 말이죠. 요게 그 이번 시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다고. 요거 있죠, 이거 체포죄. 요게 뜨고 있고, 요게 아주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이따 또 나와 이거 이런 식으로. 그죠? 전체 즉시범인데 범죄가 금방 끝나죠. 그냥 끝났어. 끝. 이거는 범죄가 계속됩니다. 이 어떤 위법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위법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가 이때 그 범죄가 이제 종료하는 거지 지금. 이거 또 있어 이거. 범위도피죄. 이따 나옵니다. 자, 이거 구별실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공소시효가 되겠습니다. 공소시효. 범죄가 종료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더라 이거죠. 이거는 범죄가 이때 종료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첫 번째 구별실익은 바로 공소시효의 그 기산점 되겠습니다. 공소시효고 또 하나 이거 구별실익이 뭐라 그랬어요? 자, 공범이죠. 바로 공범 성립 여부가 되겠습니다. 범죄 끝났다며. 끝난 다음에 이 당시에 무슨 뭐 공범이 나올 수 있나요? 뭐 나올 여지가 없죠. 다르죠 이거는. 비록 범죄가 기소가 되었고 하더라도 얼마인지 뭐예요. 이때 누가 가담해가지고 얼마인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인데 하여간 요즘에 뜨고 있는 테마예요. 자, 먼저 그 15번인 건데 옳지 않은 겁니다. 아, 1번. 요거 진짜 요즘에 잘 나오죠 이거. 그렇죠?
체포죄는 개수범으로서 맞고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를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고요. 2번은 약간 애매한 지문인데요. 뭐 여기서는 그 상대적으로 옳다 봐야 됩니다. 2번 지문인데 구폭처법 조정의 밑줄 단체 등 조직죄 어떤 범죄를 만들었다고 조직죄예요. 조직죄 범죄 단체 조직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시범이나 봐요. 좀 애매한 게 있지만은요. 이것은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밑줄 즉시 성립하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완전한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그렇죠? 이건 말이죠.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는 어떤 조직을 만든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해소 나와 있죠. 해소 2번인 건데 거기에 약간 다른 취지의 판례도 있거든요. 이 판례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2번이 맞는 건지는 조금 의문인 건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출제가 조금 뭐랄까 약간 애매합니다. 3번은 이제 여기에 대한 거죠. 바로 일반 교통방해죄인데요. 우리 판례 얘기할 때 계수법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봤던 거죠 여러분들. 그죠? 3번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수범이 아니므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시험에서는요 여기까지 읽고 정답 고르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는 그 해설이기 때문에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에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와 함께 교통방해 위법 사유를 지속했다 하더라도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먼저 교통을 방해해가지고 기소가 되었어도요 계속 이유 주고 있거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도 같이 그 공모해서 참여했다 이겁니다. 바로 일반 교통방해죄의 공동 전부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4번 이거죠. 뭐 여기 나오잖아요. 4번 지문인데 이게 약간 어려운 판례예요 이게 지금 4번 지문인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이냐 말이죠 4번 지문이. 그래서 제가 밑에 해서 써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지문.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다른 말로 계속범 되겠습니다. 타인의 범인 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범인 도피행위를 계속한 때는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말이지. 그 밑에 제가 해설에 써드렸잖아요. 그게 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도대체가 뭐냐 말이죠. 이런 거 지금 그 지금 보게 되면은요 그 가려운 놈이 저거예요. 진범 되겠습니다. 진범. 근데 의리한 놈이 이제 그 어디 부탁받고 말이죠. 이 사람이 그 경찰서에서 가서 허위로 대타로 허위 자수합니다. 내가 사람 죽였다고 자수했다고. 자수죠. 자위가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이게 범인도피예요. 근데 그 판례가 그것을 계속범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범인도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더러운 놈이 이런 상황을 알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알아가지고 경찰이 또 병도 불러요. 병도 나와서 좀 조사를 받으십시오 했는데 이때 이제 서로 짠 거예요. 서로 짜서 말이죠. 얘도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의리 맞아요. 의리 진범이라 이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말이죠. 그 허위 자수해가지고 범인도피죄가 되었지 몰라도 계속범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것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병도 범인도피죄의 공동 전범으로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게 묻고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 봐. 4번 지문.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그렇죠. 타인의 범인도피 도중에 그래서 타인이죠 타인. 타인의 범인도피 행위 중간쯤에 가담했다는 거죠.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공동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했을 때는 말이죠. 이 범죄의 공동 전범이다 이겁니다. 참 그 영어보다 더 어려워 이게. 이해가요 여러분들? 자 16번 되겠습니다. 옳은 거죠 옳은 거. 1번은 별표 칩시다 별표. 무고죄는 시험 잘 나오죠 이거. 그렇죠. 1번은 그 중요한 거죠. 별표 치겠습니다. 자
갑이 자기 자신을, 자기 무고예요. 무고하기로 제3자 공모하고 이에 따라서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갑에게 무고죄 공동주범이다? 아닙니다. 갑이라는 놈은 자기 무고로서 무고죄의 공동주범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놈은 무죄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자, 자기 무고 알죠? 승낙 무고 알죠? 이거는 범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우선 범죄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을병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공모했다고. 야, 우리 그냥 갑이라는 놈을, 갑은 나를 모욕해라, 나를 무고해라. 그러니까 무고해라, 을병이. 그럴까? 그래서 이 공모한 거야. 공모해가지고 갑이라는 놈을 경찰서에 무고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공모해서 말이죠. 갑, 을, 병이 해가지고 말이죠. 갑이라는 놈을 무고했거든요. 어때요? 갑 입장. 이게는 자기 무고죠? 알겠죠?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고죄가 돼요. 무고죄 되는데 자기 무고잖아요. 무고니까 이 사람은 무고죄가 안 됩니다. 무고죄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을병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을 공모했거든요. 갑이라는 놈은 을병의 무고를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놈은요, 무고죄는 안 되지만은 무고 방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무고 교사는 됩니다. 다만 무고의 공동 정범이 안 될 뿐이에요. 조심만 하고 이거.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임마 형법 제 33조 보문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냐 물어봐요. 그렇죠? 얘네들하고 가담했으니까 얘도 말이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신분범이 나오거든. 신분범. 자, 질문. 무고죄는 신분범입니까? 신분범이 아닙니까? 네, 무고죄는 신분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 없는 거니까. 하여간 얘네들은 무고죄이고 걔네들은 무고의 그 방조 교사는 돼요. 다만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번 질문인데 비교적 중요한 겁니다. 이거. 2번도 중요한 건데 뭐 자주 왔던 거죠. 2번 질문. 갑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의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무고죄는 이미 기소가 된 겁니다. 신고할 당시에는요, 죄가 된다. 이미 그 무고는 기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바뀌었어도요,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2번 틀렸고 3번 아까 나왔고 비슷하죠? 갑이라는 놈이 2줄.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그렇죠? 자기에 대한 형사처분, 거기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3번 옳지 않고. 자, 답은 4번인 건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쉬운 거니까. 17번인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좀 너무 쉽죠? 뭐 쉬운 거니까 직접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자주 보았던 겁니다. 뭐랄까, 한마디로 좀 유치한 문제거든요. 자, 17번은 그 답이 3번인 건데, 직접 읽어보시고. 자, 지나가셔가지고 이제 그 18번인데, 바로 누범 내겠습니다. 누범. 누범도 의미가 있고요. 요즘에 판례가 좀 뜨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누범. 그 19번도 누범 나오죠?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범. 범죄가 쌓인 거죠. 그죠?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건데, 한번 정리해보자고, 누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놈이 금고이상이죠. 금고이상. 금고이상의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요.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갔다고, 교도소. 가가지고 말이죠. 드디어 만기 석방입니다. 종료가 되거나, 재수가 좋아가지고 중간에 형은 집행을 면제를 받은 겁니다. 좋았죠? 그러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앞으로 범죄를 하면 안 되겠는데, 정신 못 차린 거죠? 이때부터 해야죠. 누범시효 몇 년이죠? 3년 이내에 어떤 죄를 범한 겁니다. 바로 누범. 누범인 건데 뭐예요? 그 형의 장기를 2배로 가져갑니다. 단기는 가져갑니까? 가져가지 않습니까? 정답은 단기는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건데요. 일단 기본 틀이고 뭐 이런 것들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18번인 건데 지금 옳은 거죠, 옳은 건데 봐봐. 이럴 때 그 상습법하고 누범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상습이죠, 상습. 어떤 습벽 하고, 그 다음 또 하고. 저 자식, 또 하네?
이 상습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행위에 습벽이 있는 거예요. 습벽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이거는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요 전에 어떤 전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종전 어떤 전과가 있는 거예요. 전과.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필요하고 요것은 요게 필요하잖아. 그죠? 저 사람에게 어떤 습벽이 있다. 이건 바로 행위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고 놈한테. 이거는 뭐예요? 이때 범죄했고 했는데 이 자식 저번에 또 했네? 저번에 또 했잖아요. 이거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행위. 그래서 종전 전과, 종전 행위가 그렇고 그거는 행위자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행위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그 행위 책임이라는 거죠. 1번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지 지금. 자, 보겠습니다. 1번 질문 잘 봐. 밑줄. 행위 책임에 이거를 말하는 거죠. 행위 책임의 형벌 가중에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아니죠. 상습범은 행위자 책임이고요. 누범은 행위 책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번 질문 틀린 거예요. 앞과 그 뒤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1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2번 질문이에요. 포괄일제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밑줄 선행범죄만 누범이다? 아니죠. 상습사기에 대한 거죠. 상습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 누범시효가 바로 3년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놈이 지금 막 걸쳐서 상습사기, 사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포괄해가지고 이제 통틀어서 상습사기가 된 겁니다. 이거 누범이에요? 누범 아닙니까? 자, 누범입니까? 누범 아닙니까? 이거는 누범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누범처럼 보이는데요. 플레이할 때 포괄일제는 전부 다를 이렇게 포괄해서 처벌하잖아요. 어쨌든 말이죠. 일부라도 3년 기간 내에 있으면요 전부 다가 뭐요? 누범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문 2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앞에 끝문이 아니고 전부 다 해서 포괄 누범 되는 겁니다. 3번 질문이겠죠? 누범을 가중 처벌한 이유는 전범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밑줄 전범도 후범과 일관해서 다시 처벌한다? 아니죠. 이게 좀 전범이죠. 전범. 후범이죠. 후범. 이렇게 가중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처벌을 다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전범도 처벌 다시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자식이 깜빵 갔다 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다. 그것이 가중 원인인 거지. 이거를 처벌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니까 3번도 분명히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답은 4번인 건데 자 봐 4번 질문.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결 취소가지고 밑줄 재심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만으로 그 전과에 누범 가중 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뭔 얘기냐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어떤 이제 법률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름이 이거 처벌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이 범죄를 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누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나온 거예요. 위헌 무효 나오잖아. 그러면 피고인은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누범이냐? 그래도 누범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록 이거에 대해서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 나와서 피고인이 재심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누범으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 뭐예요? 실제 나중에 우리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청구했어요. 재심을. 그래서 무죄가 나왔잖아. 무죄가 나오고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거 이제는 없어지겠죠. 그죠? 이때 질문. 요런 누범입니까? 누범이 아닙니까? 정답은 누범이 아니죠. 없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다만 그 지문 4번은요. 아직은 이런 것이 안 나온 거야. 아직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만 나온 단계거든.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답은 4번인 건데 그런 것들 의미 있습니다. 좋아. 19번인 건데 사례 문제인데 아주 쉬운 사례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 시험 나오면요. 절대 당황하지 말고 풀어보시면 돼. 근데 말이 그렇지 그게 당황스럽죠. 일단 사례만 나오면 좀 겁나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뭐, 한번 싹 읽으면은요, 뭐, 쉽죠. 자. 누범 또 나오거든요. 자, 어땠거나 보겠습니다. 설문 읽어볼게. 다음 사례에서 밑줄, 형의 가중 감경이죠. 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결론 A, B에 들어갈 그 범위를 구하라 이거 지금. 강도는 법정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름이 지금 그 누범일 거예요 아마. 그죠? 사례 봅시다. 심신미약자인, 그렇죠? 임의적 감경이다, 필요적 감경이다. 지금 이것이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러면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언제 추수한 다음에 범죄에 대한 유혹을 또 쓰지 못하고 2019년 5월 달에 또 강도했습니다. 누범이 되겠죠, 누범. 그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강도를 또 범했으니까 요 강도는 바로 누범이 되겠습니다. 누범.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자, 그 해서 나왔겠지만은 형의 가중 감경 순서가 경합할 때 순서가 뭐냐? 그 앞글자 따야 됩니다. 자, 암기. 각, 특, 누법, 경작이에요. 자, 각, 특, 누법, 경작 순서로 가중 또는 감경합니다. 암기가 되게 되겠죠? 형법제 56조에 있는데, 각, 특, 누법, 경작 되겠습니다. 그쵸? 각, 특, 누법, 경작이에요. 각 뭐예요?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이고, 특은 특수, 교사, 방종, 특수, 간접 정보이고, 이거 지금 누범이죠?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장량, 감경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아까 걔는 누범이죠? 누범이고 뭐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은 감경인데 뭐 이거 겠죠? 심신미약 감경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봅시다. 그 사례는 그렇고 그 법원의 판단이겠죠? 기억입니다. 갑의 행위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그죠? 뭐 그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기억이고요. 자, 니은 갑에게 특별한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장량 감경은 하지 않았다. 근데 왜 썼어? 왜 썼냐고 안 했는데. 디귿 갑에게 누범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이겁니다. 이게 디귿이죠. 순서가 디귿, 기역, 니은이니까 일단은 정답이 3번 또는 4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뭐, 이건 이제 안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 요 두 가지만 했다는 겁니다. 가중, 감경이에요. 강도가 지금 법정이, 강도인데, 법정이 3년부터 해서, 예, 보통 30년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중한다. 뭐, 50년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예요, 지금. 일단 그렇고, 누번 가중하죠. 그래 되면 이제 장기만 2배 가중입니다. 장기만 2배 가중이야. 60년 돼야 되는데, 암만 가중하도록 50년 추가할 수 없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심신미약 감경합니다. 이것도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이죠. 요거의 2분의 1,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1년 6개월이죠. 그것의 2분의 1, 25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결론 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이것이 A가 되겠고 B가 되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거? 맞나? 자다야지 또. 맞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말이야. 좋아. 20번 되겠습니다. 요거 쉽죠? 요거 쉬운 거니까 지나갈게. 옳은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1번 지문 우리가 아주 맨날 보는 거죠. 맨날 보는 거. 2번도 뭐 맨날 보는 거고, 3번도 뭐 어렵지 않고요. 뭐 답은 2번이에요. 지나가고. 자,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형수법 되겠습니다. 형수법. 이건 더 빨리 지나갑시다. 왜?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시험이었어요. 국가직 시험에서 아마 올해가 가장 쉽게 출제된 것처럼 보여요. 한두 개 정도는 뭐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쉬운 거니까 좀 빨리 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거예요. 자, 1번인 건데 바로 당사능력과 소수능이 되겠습니다. 옳은 건데 이런 것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옳은 거니까 1번이 답입니다. 당사자 능력,
쉽게 말해가지고 피고인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 피고인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피고인 될 수 있는 놈. 다 돼. 모든 살아있는 사람 다 돼. 다 피고인이야. 모든 법인 다 됩니다. 통설. 하여튼 뭐 살아있는 사람 다 돼요. 나이가 어리다, 정신병자이다, 다 필요 없어요. 모든 법인 다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옳은 거니까 답이 1번이죠 이거. 봅시다. 형법상 책임 무능자도 형사법상 당사자 능력을 알 수 있다. 맞는 거죠? 답이 1번이고요. 2번 질문. 법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보 규정을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되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이거? 다 된다니까 이거. 2번 옳지 않겠고. 3번이죠. 소속력은 소속 조건이므로 틀렸고요. 소속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의 결정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맛이 갔어요. 피고인 약간 또라이거든. 또라이인데 또라이더라도 재판 진행합니다. 그죠? 공소 기각 결정 아니고 물론 그때에 따라서 공판 절차 정지할 수 있겠지만은 공소 기각 결정 아닌 거예요. 질문 4번이에요. 많이 봤던 거죠. 자, 판사 불법치 수사 피해자에게 비출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소속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얼마인지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설 나와 있죠? 해설 보시면 지금 사건명이 14세 가출녀가 되겠습니다. 14세인데 14세라 하더라도 얼마인지 뭐예요? 단독으로서 처벌 희망 또는 처벌 불원 의사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14세 정도면은요. 다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2번인 건데 옳지 않은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지나가고요. 2번만 의미 있다. 그래서 2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은 어디에 대한 거죠? 자, 여기서 정어 나오죠. 서증. 보통 이게 전문 증거죠. 전문 증거. 서증은 전문 증거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떨 때 증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전문법칙 예외 요건, 예외 충족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보통은 이게 많죠. 성립의 진적이 많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은요. 또는 뭐 증거라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법칙 예외 거기에 해당이 되거나 거기 안 되더라도 뭐 증거 동의했다. 그럼 뭐예요? 유죄에 대한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판례가 지문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2번 질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미줄 서증 옆에 쓰겠습니다. 전문 증거죠? 전문 증거. 짠. 그렇죠?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미줄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이게 있다며 지금. 그렇죠? 또 미줄 진정 성립 여부 등 법원에 적법한 증거 조서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그런 것들은 증거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쭉 나가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뭘 못 써요? 쓸 수 있는 거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니까. 답은 2번이고 나머지 지나가도 됩니다. 쉬우니까. 그 다음 페이지 3번인 건데 이것도 지나갑시다. 인간적으로 이거. 이거 지나갈게. 4번도 지나갑시다. 이거. 이 박스 문제인데요. 그냥 하나 주는 거죠. 지나갑시다. 5번도 지나갈까요? 어떡할까요? 이것도 지나갑시다. 이것도 왠 진짜예요. 이거는 설명드리고 싶은데 별로 할 게 없어요. 맨날 보는 거니까. 그렇잖아? 5번도 지나가도 문제 없겠죠? 무슨 해설까지 뭐 그 모양이냐? 뭐 어쩔 수 없어. 저는 그래. 6번 요거는 좀 설명할게요. 요거는. 자, 6번인 건데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도 시험 잘 나오죠? 이거 질문. 기피청인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을 정지해 물고도 정지하지 않고 이거 무효죠? 기피가 들어왔다. 그럼 재판 진행을 정지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재판을 쭉 진행합니다. 분명히 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싹 다 무효거든. 그 기피에 대한 계약 결정이 확정되었으면은 그 하자가 치유가 된다. 아닙니다. 하자가 중대하거든요. 하자가 중대 명백하니까 나중에 계약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어도요. 무효인 것이 이유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나머지 뭐 지나갑니다. 자, 그럼 이거 넘어가셔서 7번 송달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답은 4번이거든. 4번만 읽어볼게. 약식문제 받아보셨나?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벌금 받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살다 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벌금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짜증나죠, 그거? 짜증나, 그거. 벌금 받으면은. 약천면이 날라오잖아요. 약천면용을 송달합니다. 누구한테 송달합니까? 분명히 법 조문상 검수와 피고인에게만 송달한다고 나와 있어. 우리 법에는요, 약천면용은요, 검사하고 피고인에게만 송달한다. 우리 법에는 그 송달 대상이 아니에요. 이 법에 안 나옵니다, 얘. 그래서 걔에 대해서 송달하면 충분하고요. 우리 변호인까지는 이 약식문형을 송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4번 질문. 약식문형 그 재판소를 밑줄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지혈이 발생한다. 맞는 거죠? 이건 맞는데 그 뒤가 옳지 않습니다.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약식문형 등본을 송달해야 하고 틀린 거죠?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뭘 발생합니까? 필요 없어, 이거. 얘는 뭐 필요 없는 거야. 우리 피고인에게만 송달한다. 그러면 아주 매우 충분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많이 맞던 거죠, 이거. 답은 여기서 그 지문 3번이 의미 있다고, 이거. 그 3번이 그 밑에 있는 그 박스 조문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건데, 요즘에 이게 떠요, 수축법. 이게 자꾸 판례 나온다고. 판례가 지금까지 한 10개는 나왔거든요. 이게 자꾸 판례가 나오니까, 그 시험 나오니까 말이죠. 한번 알아봐야 돼. 이 소축법 조문을요. 그래서 한번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문 읽어볼게, 지문. 조문과 지문이야. 아이고, 힘들어. 봐봐. 밑에 그 조문 나와 있잖아요. 자, 수축법 제 23조가 되겠습니다. 밑줄. 제1심 공판 절차에서. 이것은 말이죠. 언제나 제1심만 가능합니다. 1심만. 자, 피고인에 대한 밑줄.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6개월 포인트. 자, 피고인의 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맞는데요. 무조건 다가 아니고 좀 범죄가 중대하다.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되느냐 말이죠. 어떤 범죄가 되지 않는가. 밑줄. 사형 무기 또는 밑줄. 장기 10년이 동그라미 넘는. 이거 넘는. 중범죄죠, 중범죄. 지형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중범죄는 제외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만 그 같은 골속 재판이 된다 이겁니다. 그 의미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것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자, 지문 3번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제1심 공판 절차에서 제1심 되죠? 밑줄. 법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돼요? 된다며? A죄로 공소장이 된 피고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밑줄 6개월이 지나도록 맞잖아 이거. 그죠? 자, 쭉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의미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지나갑시다. 문제 8번. 이거 쉽죠 이거. 자, 8번인 건데 자,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건데 1번 또 나오죠 이거. 뭐가 또 나와? 1번 옆에 쓰겠습니다. 계속범. 아까 제가 설명 들었던 거죠. 계속범. 어떤 수익 사업이죠. 사업을 그냥 하루 딱 하고 끝냅니까? 보통 돈 버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돈 버는데. 그러니까 돈 버니까 말이죠.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 계속범 되겠습니다. 그죠? 1번 질문이에요. 공익범인이 주무관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밑줄 수익 사업을 하는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 경우 맞는 거죠. 승인을 받지 않는 수익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봐봐. 이런 사업이죠. 이런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런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한 뭐요? 공소시효는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안 됩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언제가 끝나겠지만요. 이거는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거니까 이 수익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범죄가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번은 그런 것이고 2번 지나가고요. 다음은 3번인데 뭐 이것도 지나갈게.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 상상적 경합 되겠습니다. 하나의 범죄가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다른 문제는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맨날 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다음은 4번이고요. 4번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9번인 건데, 옳은 거죠, 옳은 거. 자, 옳은 것은 말이죠. 그 2번 정답이니까,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옳아요. 봅시다, 한번. 기억. 포괄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제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아닙니다. 틀린 거 이거. 포괄자는요, 개개행위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큰 포괄적으로 기재한다. 그러면 특정은 되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기억 틀렸고, 니은은 최신 판례인데요. 그거는 조금 좀 처음 보는 판례거든요. 그 문구를 기억하고, 이 문구를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 최신 판례 분들로 시험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 니은은요. 불고 불리원칙상 검색 공소제가 없으면 법을 심판할 수 없고, 당연하죠. 불고 불리예요. 맞는 거고. 법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야,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오다가, 시험에 거의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쉬운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디귿되겠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요즘에 뜨고 있는 판례가 되는 것인데, 자, 포괄일체 밑줄, 영업범, 별표, 영업범, 별표. 이거 맛이 갑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 들은 분 아시겠죠? 집합범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업범이고 또 하나는 바로 상습범 되겠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직업범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상습범, 영업범, 직업범 분명히 달라요. 이거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이 판례가 물어볼 곳이 요거를 물어보는지, 요것을 물어본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영업범에 대한 거예요, 영업범. 무슨 영업이죠? 떡볶이 작전, 떡볶이. 떡볶이 여러분들 땡기나? 자, 이게, 저거죠. 분식점을 하는 거예요. 떡볶이, 김밥, 라면, 있잖아. 이거 신고 피하거든. 근데 아줌마가 신고하지 않고 말이죠. 떡볶이를 열심히 만들어 팔아먹었습니다. 벌금 내야죠, 벌금.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봐봐. 아줌마가 이제 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건데, 해설 기술로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어떤 거냐면은 전부 다는 처벌하지 않고, 아줌마가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아줌마 말이죠. 이때 벌금 얼마를 받는 약식명령을 받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아줌마가 근데 그런 거 안 따지지. 돈 되니까 말이죠. 계속 팔아먹어, 떡볶이. 그러니까, 또 약하지 마, 이렇게 범죄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봐봐.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기판형이 발생하죠? 거기다 기판형이 언제까지 행한 범죄에 미치죠? 정확히는 약식명령 발령 시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판형이 미친다고. 이런 식으로 기판이 미쳐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 기판형은 요 뒤를 미치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말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요것이 A 범죄예요. 요것이 A, 뭐야, 지금. 그렇죠. 요것이 A 범죄고, 요것이 B라고 나와 있죠, 지금. 아니다, 죄송합니다. 요것이 A 범죄고, 요것이 B 범죄예요, 지금. 알겠죠? 이때 B 범죄에 대해서, 저거 된 거 아닙니까?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기판이 미치고, 기판이 안 미치는데, 검사 먼저 A를 기소했다고, A 기소. 이때 뭐예요? A하고 B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습니까? 동일성이 없습니까? 기판에 따라 가지고 범죄가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A하고 B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A 범죄에다가 B를 추가시키는 공소자 명령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나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고 대신에 뭐예요? 이거는 별도로 추가로 기소가 필요하죠. 이렇게는 될지언정 여기다가 이걸 추가시키는 공소자 명령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건데 요즘에 뜨고 있는 거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자, 봅시다. 봐요. 포괄적인 영업범으로 공소 제기된 A 범죄와 동일성이 되는 B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렇죠? 기소했거든요, 이거. 기소했는데요. 이것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지금. 추가로 발견돼가지고 말이죠. 하나 그런 거예요, 지금. A, B 범죄 사이에 이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C죠?
아, 헷갈려, 이거, 씨. C야, C야? C. 보험세수로 유죄가 판결이 확정인 경우에 검사는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B의 범죄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이 아니고, 뭐요? 추가 기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제가 A, B, C 헷갈렸는데, 뭐 그런 취지예요. 그죠? 리얼은 시험 잘 나오는데, 뭐, 리얼은 옆에 쓸까요? CD. CD 뭔지 알죠, 이거? 맞잖아, 이거. 서면입니까? 서면이 아닙니까? 네, 서면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효 또는 불성립이에요. 이렇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CD. 검사가 밑줄 전자 문서가 저장된 매체가 되겠습니다. CD가 되겠습니다. CD. 이게 물론 이게 나중에는 뭐 하다 보니까 USB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나 하나같이 안 돼요. 이것이 아는 거니까 무효입니다. 또는 불성립이에요. 첨부의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저장 매체에 저장된 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싹 빼버리고요. 밑줄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 사실 판단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된 것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리을은 맞고, 옳은 것이니까 두 가지,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오르니까 답이 2번입니다. 지나가고, 자, 10번인데 이런 문제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출제가 좋았어요. 그렇지, 이렇게 문제 내야 돼. 맨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무슨 뭐 그런 거는 내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좀 출제위원들이 좀 고생했다, 의미가 있다, 이런 거지. 괜찮았어. 여러분들은 거의 처음 봤을지 몰라도 저는 봤죠, 대충이라도. 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죠. 동일성.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동일성 있나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동일성이 없다 물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범죄가 이런 거냐는 물어보는데, 지금 그 질문 4가지가 있는데요. 절대 암기하지 말고요. 읽어보시면 좀 느낌이 와야 됩니다. 또 느낌이 올 거예요. 이 보게 되면요, 3번 이런 식이고, 나머지가 이게 별개의 범죄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범죄가 일조한 얘기죠. 일조야. 이건 범죄가 수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결국 뭐랑 직결되죠, 이거? 형법상 무슨 론? 죄수론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암기하지 말고, 자, 이런 거냐? 이런 거냐 물어볼게. 자, 1번 질문 되겠습니다. 갑이 언제 토지거래 허가 후 내 토지를 A에게 미등기 전매한 후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득 추하였다. 이게 배임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 저거 알죠? 이중매매. 그러니까 1번 질문은 거의 이중매매랑 비슷한 거예요. 뭐 조금 다르지만 뭐 대체로 이중매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놈이 언제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거죠. 앞에 거를 쭉 하다가 근저당권 내겠습니다. 이게 앞에 거고, 뒤에 거, 이거를 말소해가지고, 이거를 말소를 하겠다고 기망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하고요, 이거 설정하는 행위하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어떻게 기망한 거, 분명히 좀 다르게 본 것 같아, 이거. 근저당권 설정과 기망한 거,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이제 언제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사함이 없이 A를 개망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기죄인데, 배임과 사기는 공소 사실 동일성이 없다 본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당연히 범죄가 별개입니다. 지금 별개 다 나오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온 것은 출제가 정말 좋았어요. 공무원인 갑이 여행업자들과 공모한 다음에 탐방 여행사의 여행 경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 방식으로 학부모들 기망해서 언제까지 했어? 쭉 밑줄 6,500만 원 편취했습니다. 사기죄가 된 거죠. 그리고 계속 했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10, 그 다음 거 공무원인 갑이 자신에게 탐방행사를 맡겨준 사례가 명목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서의 쭉 밑줄 1,300만 원 뇌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다르겠죠? 앞에 것은 사기죄이고, 이것은 바로 뇌물수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범죄가 별개예요. 어렵지 않고. 3번 좀 이따 합니다. 4번 질문이에요. 갑이 언제 하수인 경비줄? 갑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의 비출 필로폰 약 0.3g을 교부했습니다. 이 범죄예요. 라는 범죄로 기소되었다가 갑이 2007년 10월 중순경 어디에서 전화로 의뢰에게 필로폰 19g을 구해주겠다고 속여서 언제 하수경 비출 땡땡역 근처에서 도민이 이제는 장소가 다르죠. 앞에 것은 수용차 아니고 지금은 땡땡역 근처에서 도민이 장소가 다릅니다. 언로부터 필로폰 대금 면목으로 3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사기죄겠죠. 앞에 것은 장소가 다르고 또 뭐예요? 앞에 것은 필로폰 매매죄이고 뒤에 것은 사기죄예요. 도민이 범죄가 별개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3번인 건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의사 명의대하는 거. 의사인 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A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을에게 월 300만원을 받고 비출 의사 면허증을 대여합니다. 이 범죄하고요. 그 다음 콤마 다운표 의사 가린 자는 병원을 개설해서 없음에도 의사인 갑은 의사 면허 없는 을과 공모해서 비출 병원을 각 명의로 개설했습니다. 이 같은 거죠 이거. 의사 면허증 대여해서 각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같은 거니까 말이죠.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다 봐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은 공소자명할 수 있다. 나머지는 공소자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나가고. 자, 11번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이거. 그죠? 11번은 답이 4번 지나가고요. 12번도 매우 쉬우니까 지나갑시다. 13번도, 이거 지나가도 되겠죠? 진짜야, 진짜. 14번도 우리가 아주 맨날 보는 거니까 14번도 지나가도 됩니다. 야, 그게 뭐냐 말이지. 아니, 쉬우니까. 그거 틀린 분들은 시험에 붙기 어려워요. 쉬운 거니까. 그렇게 지나가도 뭐라 하지 마시고. 문제 얼마 안 남았네. 아니 그렇게 지나가고도 문제가 많이 나길 바랍니까? 알았어요. 자, 전문증거인데 전문증거는 이제 암만 쉬워도 설명해야 됩니다. 전문증거는 이게 이따 보겠지만 약간 출제 오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15번인 건데 전문증거인데 옳지 않은 거죠. 1번 질문 되겠습니다. 형수법 제 314조에 뭐예요? 네 글자로 특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면 돈도 부처하고 밑줄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맞는 거죠. 전문증거인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말이죠. 따져가 됩니다. 그런 개연성 부조하고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필요하다. 맞는 거죠, 1번. 자, 그 다음 페이지가 2번인 건데,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2번 질문. 어려운 건데, 요건 제가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같이 할게요. 자, 3번인 건데, 3번은 맞는 거죠? 어떤 수표가 나와있죠, 수표. 자, 수표는 전문진 겁니까? 수표가 누구의 말을 전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표는 전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표는 말이죠. 쭉 나가서 전법칙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수표, 이거. 4번은 암기사항이죠. 미철. 체포 구속인 접견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체포 구속인 접견부 4번인 건데, 우리 플레이할 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암기하시고. 체포 구속인 접견부 4번은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수 없다, 이겁니다. 문제 2번과 문제 16번인 건데, 출제 의도는 좋았었는데요. 약간 좀 오류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말이죠. 일단 2번은 틀렸거든. 2번 지금 틀렸었는데, 그 지문은 해설을 먼저 읽어볼게요. 해설. 잘 봐. 문제 15번의 해설 2번입니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의 여부는요, 요중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데, 그렇죠? 미술. 원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무슨 말이냐? 옆에 쓰겠습니다. 진실성이 이 말입니다. 자, 원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즉 진실성이 요중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이나, 그렇죠? 원 진술의 존재 자체죠. 원 진술의 존재 자체입니다. 자, 이것이 요중 사실 때는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거죠. 요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 뭘 보자면 먼저 16번 있죠. 16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이게 10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박스가 있고요. 글씨가 좀 못생겼죠, 글씨가? 이게 이제 언제야? 2016년도 국가직 구급시험 기출문제인데요. 요것이 의미 있으니까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합시다. 그래야지만 다른 것들이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봐. 그 박스 20번 봅시다. 그 박스를. 평상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에 결심한 A는 남편 갑과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서 갑과의 대화 도중에 갑 모르게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 녹음했습니다. 그죠? 갑이라는 놈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지금 두 마디 합니다. 갑이 격분하여 밑줄 3년 전에 내가 X도 죽였다. 지가 죽였다는 거야, 지금. 살인죄죠? 너도 못 죽였느냐? 끊고, 그 다음 거예요. 밑줄.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이거 협박이죠, 이거. 죽인다예요. 분명히 앞에 것과 뒤에 게 달라요. 앞에 건 뭐예요? 지가 언제 누구를 X를 죽였다는 것이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협박하는 거죠. 죽여. 이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앞에 게 이거예요, 앞에 게. 내가 언제 몇 년 전에 X를 죽였다. 요게 되는 거고요. 뒤에 거 있죠.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요건 바로 요걸 말하거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이 2번이거든요. 2번 봅시다, 이거. 틀린 건데. 갑의 협박죄 사건의 공판에 의해서 내 말 안 듣고 이혼 요구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죽여버리겠다. 라고 갑이 말했다면, 적어놨다. 이는 전부 증거이다. 이것은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본 증거이지 전부 증거가 아니다, 이거 지금. 그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이해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문제 15번에, 해설 2번 있죠. 그걸 이제 설문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아리까리, 이게.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잘 봐. 잘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자, 보세요. 그냥 쉽게 할게. 이렇게 나눠서 봐, 이런 식으로. 응? 그렇죠? 또 봐. 아이씨, 다시 합시다. 지금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무슨 말 했거든. 무슨 말 했고, 얘도 역시 을한테 무슨 말 했어요. 뭐라 그랬겠지. 나중에 의뢰한 놈이 A한테 말을 듣고 나가서 이제 들은 거예요. 증언하는 식은. 수사기관 진술 마찬가지예요. 예로부터 이제 어떤 말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증언 내지는 진술 되겠습니다. 똑같잖아.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내가 언제 A를 내가 언제 살해했다, 이게 살해했다. 그죠? 이거 뭐예요? 얘한테 이제 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씨, 죽여! 돈 빨리 죽여! 개새끼. 죽여버려야지. 돈 줘, 빨리, 이런 식으로. 이건 강도를 범한 거야, 얘한테. 강도. 그래서 이제 뭘로 기소될까? 이거는 여기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될 때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얘가 경험자로서 강도죄로 된 거지, 지금. 분명히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봐봐. 지금 요 살인죄에서 얘가 하는 증언은요, 지가 이거를 본 것이 아니고, 피고인 갑에게 전해 들었잖아. 얘한테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전문증거라고. 이건 뭐죠? 이 개새끼, 돈 줘, 죽여버린다. 이건 뭐예요? 걔가 강도를 당했잖아. 강도를 당한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의뢰한 놈이 나는 얘한테 개새끼 죽인다고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직접 준 거죠. 그러니까 원본 증거라고 본래 증거라고. 원본 증거.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요. 요 증언에서는 요 말의 진실성, 요것이 문제가 돼요. 진실성. 요것이 문제가 될 때는요, 이것이 전문 증거가 되는 거지만은요, 여기서는 요것의 진실성이 아니고 요런 말이 존재하는구나, 요런 협박을 했구나, 요렇게 해서 돈 뜯었구나, 요 존재 자체가 증거되잖아. 이럴 때 뭐예요? 이것이 전문 증거가 아니고 원본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요걸 잘 좀 이해해 보세요, 이거. 이 말의 진실성, 전문 증거, 요것의 존재 자체는 말이에요. 이건
이거는 그 원본 증거 내지는 그 전본 증거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결론적으로 문제 15번에 2번 지역은 옳지 않습니다. 읽어볼게, 천천히. 타인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이 전본 증거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보세요. 요증 사실이 원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아니라 원 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원 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아니죠. 본래 증거 또는 원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옳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 뭐냐? 거기에 대한 것이 또 나와요. 바로 문제 16번입니다. 아, 이것도 좀 헷갈려, 이거. 그래서 다른 것들은 문제 없는데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이 좀 문제 됐던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자, 그 박스에서 옳은 것만 이제 모두 고르는 건데요. 모두 고르는데 정답이 없어요. 자, 보세요. 박스 위에 거. 2018년 언제경, 잘 봐. 을은 자신의 집에서 갑에게 금품을 강취당하면서, 7번 왼쪽입니까? 7번 오른쪽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돼,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 16번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돈 안 주면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을 자기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그렇죠? 한편성을 모르는 을의 친구 A가 전화를 걸자 을은 잡의 지시에 따라서 평소와 같이 A의 전화를 받고 또 마쳤으나 전화가 미처 끊기 전에 A는 밑줄 그렇죠? 하늘의 비명 소리와 함께 밑줄 우당탕 이거죠. 어이구. 자, 검사는 갑을 강도죄로 기소하였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도가 된 거지 지금. 을의 휴대폰에 저장된 갑의 협박에 담긴 녹음 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A는 수사기관에 참고 조사에서 을과의 통화 도중 들은 것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한편 갑은 녹음 파일 사본과 A의 진술을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쵸?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는데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이거 우당탕 악은 쉬운 거니까 보겠습니다. 기억. 을의 녹음 파일 사본에 대한 증언이 인용되기 위해서는요, 해당 사본이 복사 안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정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었다, 조작되었다, 증거 안 되고 정확히 복사가 된 사본인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기억은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고요. 디귿 먼저 합시다. 우당탕 악 이거 대화입니까? 대화 아닙니까? 대화 아니죠. 보세요. 예,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가 나오는데요. 대화를 비밀 녹음했다고 비밀 녹음했습니다. 증거 안 되겠죠 이거. 근데 대화가 되려면요,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어떤 사람끼리의 의사소통 수단이 돼야지만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당탕 우당탕 이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대화가 아닌 거니까 그것을 비밀적으로 녹음했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 증거로 써보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아래 박스 디귿 먼저 읽어볼게. 을의 악 하는 비밀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보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대화 아니에요. 우당탕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대화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몰래 녹음했다 하더라도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에 대한 증거로 써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 뭐냐, 그 니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대로 지금 뭐 돈 안 주면 죽인다는 거죠. 돈 안 주면 죽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강도죄로 기소됐을 때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은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본래 증거, 원본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전문 증거 아니니까 무슨 뭐 310신조, 무슨 뭐 성령의 신정, 특신 상태 이런 것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올 필요 없이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뭐 특별한 요건 없이 그대로 증거로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니은은 옳지 않아요. 보자고. 녹음판에 있는 갑의 진술을 증거함에 있어서 공판주의 또는 공방에서 을의 진술에 의해서 녹음 파일에 있는 진술 내용이 갑이 밑줄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이게 뭐예요? 성립의 진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게 그 진술이 특히 신비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지만 증거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본래 증거, 원본 증거니까 말이죠. 그대로 증거로 써놓으시는 것이 이런 요건은 필요 없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니은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옳은 거니까, 결국 기억만 옳거든요. 정답이 아마
그렇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인데 혹시 몰라 다른 분들 뭐 다르게 볼 수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나가고 자 너무 빨리 갑시다. 자 이제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아이고 이거 자 한국 파트는 쉽죠? 뭐 쉬운 거니까 그 답이 2번입니다. 17번은 답이 2번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18번입니다. 상고심 되겠습니다. 상고심 이 상고심인데요. 옆에 쓰겠습니다. 사후심 사후심 사후심의 사후심 상고심은 사후심 되겠습니다. 사후심 뭔지 알죠? 그러니까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이렇게 3심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심이 있고요 2심이 있고요 3심이 있는 건데 얘는 지금 하는 게 뭐죠? 이거죠 2심 네? 요놈이 재판을 잘했네? 이놈 말이야 재판 이직해 했어? 이거 파기환송 원심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놈의 당부당 판단이에요. 요놈이 잘됐나 잘못됐나 거기에 대한 바로 당부당 판단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후심이에요. 사후심. 요게 물어보는 게 바로 그 18번의 그 지문 1번과 그 지문 그 4번 4번 알겠죠? 봐봐 그럼 여러분들 1심에서 이제 재판을 선고받았으니까 이렇게 항소하죠. 항소할 때 항소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항소 이유가 뭐 A, B, C였어요. 항소 이유가 당연히 그럼 뭐 2심 법원이 A, B, C에 대해서 심판했잖아요. 알겠죠? 나중에 상고됩니다. 상고가 제기되면은요 30법원은요 뭘 보죠? 2심 법원에 A, B, C에 대한 심판이 요 심판이 잘했구나 못했구나 판단하잖아. A, B, C가 따라서 말이죠. 상고하는데 언제나 그 요결만 합니다. A에 대한 판단, C에 대한 판단, B에 대한 판단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고 이유거든. 그래서 항소 이유로 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뭐 D, E, F 이런 것들은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요기에 대한 심판이 잘 되었나 잘못되었나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뭐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1번 질문인데 여기 그 최신 판례가 하나 뜬 거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항소인이 그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의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맞는 거죠. 수로 항소 이유로 삼은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맞아요. 이를 상고심으로 심판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고지에 반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답이 2번인 건데, 자, 쉽습니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요, 그 사건을 재판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악하기 위한 범죄상 판단에 기소되지만 사실상 판단에 기소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다 기소돼요. 법률상 사실상 판단 전부 다 기소되니까 2번 틀렸고요. 3번이겠죠. 이 형벌이 무겁죠. 밑줄 사형 무기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밑줄 검사입니다. 검사는 어때요? 양형 부당한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겠죠? 아이고 지금 나올 만큼 나왔잖아. 사형 나왔다. 무기 나왔다. 10년 이상이 나왔다. 근데 검사가 말이죠. 형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4번 옳지 않겠고 4번도 이런 거니까 잘 보시면 이해됩니다. 4번 지문이에요. 19번 되겠습니다. 자, 빨리 보자고. 자, 옳은 것이 물어보는 거죠. 자, 기억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 기억된 정보 중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이 판례 기억하시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밑줄 선별한 다음 포인트는 바로 선별 되겠습니다.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된 파일을 밑줄 제출받아 압수합니다. 옆에 쓰겠습니다. 압수 종료.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수사기관이 수사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다. 당연한 거죠. 이미 압수이 끝났거든요. 끝났으니까 나중에 뭐 참여권을 또 보장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것이고 니은 제가 최신 판례 시간에 다 소문 들었던 거죠. 니은 최신 판례 시간에 소문 들었는데 아주 쉬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강제 체열을 많이 했잖아요. 똑같아 이거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강제 체 뭐가? 뇨
그러니까 피나 뭐 소변이나 뭐 그렇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감정처분 허가장 말할 것도 없고 압수 수색 영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요게 그 시험에 처음 나온 거죠. 요건 시험 잘 나왔었는데 강제 체류 자체는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다는 거예요. 피하고 소변은요. 니은이죠. 수색관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 등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입술, 소변을 채취했단 말이죠. 자,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강제 소변 뽑는 거 체류입니다. 하는 경우에 법으로부터 감정처벌과장 또는 감정유출 발부가 하고 미술 압수수색 방법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판례 이해할 때 감정처벌과장, 감정유출자 말할 것도 없고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니은 올렸고 이거 맨날 보는 거죠 이거. 자, 독립법상 전기통신 감청이죠. 감청은 정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치로 확인한 경우 되죠.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거 됩니다. 요 두 가지 되는 건데 뒤에 게 안 된단 말이죠. 이미 수사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본 경우도 의미한다?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는 되는 건데요. 수신이 끝난 이후에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닌 거니까 맨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안 되니까 이것은 옳지 않아요. 리얼은 맨날 보는 거죠. 조사 과정을 기록 안 했습니다. 참고 조사하면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법에 위반돼 버린 거죠. 위수증은 되겠습니다. 쭉 나가서 증거가 될 수 없다니까 리얼은 맞고 마지막 그 20번인데요. 자, 20번인데 그렇죠. 뭐 다른 것들은 뭐 쉬운 거니까 리얼만 4번만 읽어보자고. 4번만 아주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 판례인데요. 최신 판례인데 4번만 읽고 오늘 수업 정리할게요. 사선번호인 국선번호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국선번호인과 사선번호인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 누가 선임하죠? 국선번호인 누가 선정하죠? 법원이 선정합니다. 사선번호인 누가 선정하죠? 일반사인들이 그 돈 주고 사는 거죠. 피의자, 피고인, 플러스 법배, 직형. 아시겠죠? 일반사인이 하는 거고 이 법원이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 말이야 와서 해. 이 법원의 재판이 재판. 이건 뭐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계약 맺는 거죠? 위임계약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에요. 사법상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성질이 좀 다르죠? 재판이다? 계약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 신급이 항소심이에요. 잘 봐. 여러분들 봐봐. 항소심에서 맨 처음에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선정해 주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뭐예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얘한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언제나 통지가 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뭘 적어요?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다 보니까 얘가 시원치 않아. 시원치 않아가지고 우리 항소심에서 취소합니다. 넌 그만둬 이 새끼야. 취소했잖아. 그 다음에 얘를 대신해서 새로운 국선 변호인이 또 나왔다는 거지 지금. 그죠? 얘 대신에 나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걔한테 또다시 이와 같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 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똑같은 거야. 일단은 봐. 처음에 국선 변호인이 이제 선정된 겁니다. 선정돼서.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중에 그 피고인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가 돈 주고 사선 변호인을 지가 직접 말이죠. 선임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 사선 변호인 나오게 되면은 국선 변호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정을 취소했다고. 취소했다고. 이때 뭐냐? 물론 그 전에 얘에 대해서는 소속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줬겠죠. 자, 이게 취소된 다음에 어떻게 얘에 대해서 말이죠. 사선 변호인에게 그 같은 소속 기록 접수 통지를 새롭게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쟁점이 되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했잖아요. 이거 국선 변호인이고 지금은 사선 아닙니까? 이때는 통지가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법관 다수 의견은 필요 없다. 대법관 소수 의견 통지를 해줘야 한다. 필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험 문제는 다수 의견 나오니까
다수를 떠나가지고 이런 케이스는요 사선변에게 통제할 필요 없다라고 판례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항소 이유서는요 얘가 아니고 최초로 국선변원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때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기상한다 이런 거거든. 근데 답이 4번인데 좀 어렵다고 이거 대한 거 지금. 잘 보세요. 최신 판례인데 시험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앞으로 다른 출제원도 계속해서 요 지문을 뺏겨서 출제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간단해. 자, 봐. 4번 질문이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 선정하고 일단 됐잖아요. 피고가 그 국선 변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선 변호를 선임에 따라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맞나요? 그렇죠? 항소유소 제출기간은 사선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이게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언제야? 맨 처음에 국선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한 날부터 기산해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 작성을 해야 된다. 기준은 얘가 아니고 얘라는 게 지금. 이게 좀 약간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결론만 기억합시다. 제가 밑에 해설에 한번 잔뜩 써드렸잖아요. 잔뜩 써드렸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하여간 이게 변호사들이 좀 글쎄 물론 좋은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말이죠. 글쎄 뭐 좋습니다. 어쩌나 그 시간이 의외로 좀 지연됐거든요. 지연됐고 쉬운 것만 지나갔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수업 끝나고 수고 많았고 자 기출문제는 계속 또 뺏겨 나오거든요. 기출문제 아나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돌려치는 거예요. 기출문제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거 다음 시험에 또 나옵니다. 그때 말이죠. 틀리지 마시고 자 고생 많이 했고 다음에도 적당한 테마를 잡고 적당한 기출문제 적당한 법령 적당한 판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